이준석 파대 친윤석열 파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대놓고 언론에 알리며 내분을 기정사실화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이 열받아하는 친윤석열 파 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오늘의 주인공은 참고 참다 못해 폭발한 사람이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장제원은 김종인을 여러 번 후려팬 적도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내부를 향해 소리칠 줄 아는 소심파로 분류됩니다. 그런 장제원의 타겟이 마침내 정해졌습니다. 주어가 빠진 자리를 메꾼 사람은 바로 이준석. 장제원은 윤석열 때린 이준석을 향해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리스크가 현실화될까 우려스럽다. 이준석이 야권 1위 주자의 가치를 떨어뜨려 자신의 가치만 높이려고 한다.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붙었네요. 최근 이준석은 윤석열을 향해 안철수 같다, 안철수처럼 미숙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판단을 한다 라며, 그는 용기를 잃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위험하다 라며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와 같다는 말은 초딩과 같다는 말이고, 이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인 것이죠. 윤석열을 사랑하는 친이계 장제원은 결국 참을 수가 없었고 폭발했던 것입니다. 장제원의 직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너의 발언이 위험해 보인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야권에서 윤석열보다 지지율 높은 후보가 어디 있냐, 이것이야말로 자해정치다 라고 직격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여당 측의 평론가 발언으로 착각할 지경이다. 야권 대선 1위 후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 도대체 자신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끝으로 장제원은 우리는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 한 명이라도 보호하고 존중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다시 반드시 이루는 데에 우리 함께 매진해야 할 때인데, 이준석의 발언들이 점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가까운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의 최고 중진들이 그토록 말조심을 당부했건만 소기의 경을 잇는 것이냐 라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글과 함께 이준석의 발언에 강한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장제원과 이준석은 바른미래당에서도 함께했고 방송 이런 패널에서도 함께했고 국민당에서까지 함께한 오랜 동지였기에 장제원의 이 같은 공격은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제원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죠. 권성동도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을 위험하다고 평한 것은 이준석이 아직도 정치평론가나 여당 인사나 하는 말이다 라고 이준석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준석이 국민당 안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홍준표는 이준석을 지켰습니다. 당대표를 분별 없이 흔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며 장제원과 일부 친윤석열파 의원들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처참하게 끝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국민당과 전혀 관계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 긋게 나선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관련 수사 속도가 붙은 이상 머지않아 부인 기소와 구속까지 벌어질 상황에 윤석열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해석 아닙니까? 어제 검찰은 윤석열 처가 장모와 김건희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6곳이 넘는 증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마침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내역에 김건희가 있다면 시세 조정을 통해 주가 조작하는 가정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마저 이모 씨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확실히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전문 검사들이 붙어서 그런지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보겠습니다. 서열 7위에 덤비는 장제원 잘하고 있구만. 더 세게 쳐라. 이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어느 애원가의 애원이 현실이 되어가는구만. 김건희 수사에 속도내는 김호수는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김호수가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바랄 뿐인 게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다. 제발 오수야, 구수 좀 잡고 역사에 남아라. 마침내 윤석열 발언에 한국기자협회장마저 폭발했습니다.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신여 매체 여론조작 윤석열 문제적 발언에
문제적 발언에 언론계 모욕적 분노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윤석열의 개변은 이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신현 매체를 통해 확산하는 것도 여론을 왜곡시키는 태도다 라면서 자신을 검증하는 이 언론들을 향해 비판을 했었죠. 윤석열이 이 부분에 대한 분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윤석열 검증에 나선 언론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MBC, 한겨레, YTN, 그리고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등. 자, 일단 진보 매체와 중립적인 매체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윤석열 발언에 분노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에 그 자체가 오히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면 자기 말에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명확한 근거와 팩트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렇지 않아 너무 아쉽다. 언론의 본령은 정치,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인데도 신현 매체라는 말로 언론의 본령을 다하는 매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다. 해당 언론사가 어딘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런 표현으로 언론의 비판을 뭉개고 모욕하는 처사에 황당하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 언론인들의 분노를 느끼게 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정말 단단히 뿔이 나셨네요. 이 협회장께서 화가 날 정도면 윤석열 거의 끝난 것이죠. 그래서 조중동을 포함 진짜 모든 언론들이 윤석열 부인부터 해서 장모, 윤석열 관련 수사 계속 이게 윤석열 똥불 차는 걸 이슈로 띄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서사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 우리는 또 한 명의 아주 유력한 대권 잠룡을 얻었습니다. 바스베이다에서 김어준 총수는 김경수 지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경수 지사의 서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김경수 지사 사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그 공작 세력들을 탈탈 털어야 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명의 차차기 대권 후보를 얻은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결단코 무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고 이동훈이라는 대법관의 공작 판결로 현재 감옥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서막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